자, 62번부터 연립방식 몇 개만 풀고 오늘 그 뒷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자, 62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3이라는 식과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7이라는 방정식과 x 플러스 2y는 b라는 놈과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마이너스 21. 얘를 지금 문제가 뭐냐면 얘를 만족하는 해 중에서 얘를 만족하는 해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 말은 이제 얘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공통해가 존재한다 이 말이죠, 그죠? 그 말은 그냥 4개짜리 연립방정식을 풀어라 이 말인 거야. 그럼 내가 구해야 될 문제가 몇 개냐 한번 봐봐. A, B, X, Y 4개인 거잖아. 그 식 4개 나왔으니까 연립해서 풀면 다 나올 거야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때 우리가 이걸 연립하려면 당연히 봐봐, 얘랑 얘부터 연립을 해야 되겠죠, 그쵸? 요 둘을 연립하면 그나마 제일 쉽겠지, 이래겠어요? 그러면 얘를 연립할 생각을 할 때 이게 쌤이 그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대입법을 많이 쓰지만 어쨌든 간에 그 두 식을 섞어가지고 문자를 없애는 게 목적이긴 합니다, 그쵸? 그때 보통 일반적인 생각을 하는 친구들은 요 식을 봐봐. 요 식을 선생님 얘를 넘기면 y는 x 플러스 7이니까 이거 대입해서 그럼 x에 관한 식이니까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잘한 겁니다. 답이 잘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약간 눈이 좀 더 좋을 필요가 있는 게 여기 지금 차가 나와 있고요, 제곱의 차가 나와 있습니다. 보이는 게 하나 있겠죠, 그렇죠? 요거 합쳐 쓰는 게 낫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연산 문제는 사실 눈인 거야, 알겠죠? 보이니까. 그럼 얘를 정리하면 이게 x 마이너스 y 곱하기 x 플러스 y 거고, 얘가 마이너스 21이라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x 마이너스 y, 얘가 지금 마이너스 7인 거니까 얘가 얼마나 하는 거야? 3이라는 거겠네. 이게 보였어야지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알겠죠? 쌤 저는 그런 게 안 보이는데 그럼 뭐 이렇게 풀면 되지, 메일에서, 알겠죠? 그럼 풀에 좀 더 길어질 뿐인 거지 답이 안 나오진 않겠죠. 그래서 결론은 저기 오른쪽에 있는 2차식에서 둘의 합이 3인 걸 발견했고요. 왼쪽 x-y가 마이너스 7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 열리면 쉽죠. 둘을 더해버리면 2x는 마이너스 4가 되고 x는 마이너스 2가 되겠다. y는 마이너스를 넘겨버리면 5가 되겠네요. 그쵸? 여기서 xy가 얘가 나온 거니까 요 놈이 공통이겠지. 예. 둘을 만족하는 근이 하나밖에 안 나왔잖아. 이거를 여기 대입하면 b가 나올 것이고 여기 대입하면 이제 a가 나오겠죠. 알겠죠? 이게 다 해가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면 끝 뭐 이렇게 풀면 되는 연립 방식 문제였다. 알겠습니까? 여기 여러분들이 합차 인수분해 가지고 보여서 좀 더 수월한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72번인가요? 78번 가보겠습니다. 범죄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78로 가보시죠. 78번입니다. 지우겠습니다. 이 문제는 딱 쌤이 풀어주기 좋은 문제인 것 같네요. 여러분 연립방정식을 쌤 저번 시간에 뭐라 얘기했냐면, 야 가감법 대입법 중에 뭐 그런 거 가지고 문제만 잘 소구하면 돼로 단순하게 딱 던진 다음에 풀어와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이제 그렇게만 풀다 보면요 지금 딱 수아가 질문한 78번 같은 문제가 막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풀이만 배운 상태에서 78번까지 풀어냈다, 대단한 건데, 알겠죠? 보통은 막히는 게 정상입니다. 자, 우리가 배웠던 단순한 가감법이나 대입법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게 이런 형태예요. 자, 이런 형태가 뭐냐면 잘 봐봐. x 더하기 y 더하기 xy가 11이고요. 이 모양만 봐도 뭔가 약간 뉘앙스는 좀 느껴져야 돼요. 어떤 뉘앙스인지 이따 얘기할게요. 밑에 식을 보니까 x, y로 묶어서 x 더하기 y로 보이는데 역시 눈이 필요한 거죠. 지금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죠? 얘가 맞니? 이런 느낌을 보여서 그거 봐봐, 얘는 우리가 단순하게 x는 y는 정리할 수 있지만 상당히 식이 더러워진다겠죠? 그걸 원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럼 뭘 하라는 거냐? 이게 약간 봐봐, 합과 고배 모양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좀 더 어려워지잖아?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좀 더 어려워진 문제 하나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기출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20 이렇게 할까? 다음을 만족하는 xy를 구해라. 이럴 수도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형태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의 형태는 뭐냐면 봐봐, 얘가 지금 우리가 그 1단원 때 했었던 곱셈 공식의 냄새가 많이 나죠. 합, 곱. 얘는 명확한 합곱, 합곱이기 때문에 되게 쉬운 문제고,
얘도 합곱 제곱이야? 합 뭐 이런 모양이란 말이야. 이 뭔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이런 연립 방식은 어떻게 풀라는 거냐? 이건 치환을 해서 풀란 얘기야. 그럼 누굴 치환하냐? x 더하기 y를 a라고 잠깐 놓을게요. x, y를 b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 봐봐. 얘는 위에 거는요 a 더하기 b가 얼마라는 거야? 11이라는 얘기 아니야? 밑에 거는요 a 곱하기 b가 30이라는 얘기죠. 이해됐습니까? 요거면 이제 우리가 a, b는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걸 구해서 다시 대입해서 다시 연립하는 얘기입니다. 손이 많이 가긴 해요. 알겠죠? 선생님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합니까? 자 연습 볼게. 선생님 얘는요 a, b 얘는 뭐 c 합니까? 아, 아니죠. 곱셈공식 배운 게 있으니까 x 더하기 y를 또 a라 잡으시고요. x, y를 b라 잡은 다음에 그죠? 여기 있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여러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요거 제곱한 거에서 2xy 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얘를 새로운 문자 c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많이 해봤으니까 a제곱에서 2b를 빼는 걸로 바꾸자라는 거죠. 그래야 문자 두 개를 이겨볼 거 아니에요? 이해했어요? 이건 알겠냐 무슨 얘기인지? 그럼 봐봐 적용해보면 위에 식은요 a 더하기 b가 11이야 라는 거 하나와 밑에 식은요 얘가 a제곱 마이너스 2b였고요 거기에 플러스 a가 있는 겁니다. 이 식이라는 얘기죠. 그죠? 얘 또한 어떻게 하면 돼? 얘를 b는 넘겨서 마이너스 a 더하기 11이다 한 다음에 여기 대입법 써버리면 a에 대한 2차 방정식 뚫리겠죠. 알겠죠?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있다. 알겠습니까? 이러면 좀 어려워지는 거지. 얘는 좀 노골적으로 잘 보이는 문제니까 치고 가기 편한 거죠. 자, 우리는 뭐 요 문제 푸는 거니까 요 문제 풀어볼게요. 자, 합이 11이고 곱이 30이야. 그죠? 이 정도 두 개 숫자 잡아낼 수 있는데 뭐죠? 6이나 5죠. 알겠죠? 오케이? 여러분 이거 연립 2차 방정식입니다. 선생님 왜 2차죠? A도 1차, B도 1차지만 문자도 곱했잖아. 이거 2차야. 그럼 쟤는 답이 두 개 나올 거야. 하나는 1차, 하나는 2차니까. 이해되겠어요? 두 개 나올 때 뭐겠어? 5, 6 아니면 6, 5야 이거. 그러면 답이 봐봐. A는 5, B는 6 한 세트 또는 A는 6, B는 5 한 세트. 이렇게 두 개야. 알겠습니까? 이게 생각보다 합곱의 세팅은요 잘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어차피 2차식 인수분해 할 때 그런 거 생각하잖아. 곱해서 얘가 되고 더해서 지구제곱 더 얘가 되고 찾잖아. 그렇죠? 그런 수준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이제 생각까지 필요하냐? 이런 세팅이라면 답은 두 개 나와야 돼 라고 한다면 이게 확실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시간을 세이브하는 거지. 물론 이게 좋은 풀이는 아닐 수 있지만 알겠죠? 되게 유용한 풀이는 될 수 있는 거죠. 선생님 이게 안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풀어야지. 그죠? 대입법 쓰면 되잖아. B는 넘겨서 마이너스 A 더하기 11을 넣으면 되겠죠. 여기다가. 그럼 A에다가 마이너스 A 더하기 11 곱한 게 30이다. 넘겨서 인수분해 하시면 뭐 5, 6 나오겠지. 알겠습니까?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상황과 두 번째 상황의 답을 구했습니다. 아직 우리는 이 문제 답을 구한 건 아니죠. 왜? 우리는 치환한 걸 구한 거니까. 그렇죠? 자, 1번 체크할게. 1번. A가 5고 B가 6이라는 건 X 더하기 Y가 준혁아 5라는 거예요. 예원아 X, Y가 6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2번 세팅을 들어가 보면 A가 X, Y죠. X, Y가 5란 말이에요. 됐어요? 야, 얘는 보이지 않니? 이거 얼마일까요? 합이 5가 1항 3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시간 세이브로 빨리 끝내란 말이야. 알겠죠? 여러분 이번 시험 와서 알겠지만 생각보다 시간 빠듯하잖아. 보이면 써먹어야지. 그러면 얘는요 2랑 3. 안 보이는 친구들 또 연립하면 되지. 또는 3이랑 2. 두 개 나왔어. 또는 여기 답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합이 6되고 곱이 5가 되는 건 찾을 수 있겠어? 1은 5. 뭐 쉽네. 1은 5대 1. 그럼 얘는 x는 1. y 5. 야 시간을 얼마나 세이브한 거야. 이거 풀려면 엄청 오래 걸려. 5, 1입니다. 답이 4개 나오네요. 알겠죠? 자, 답이 4개 나오는 구조 내가 얘기해 줄까? 봐봐. 이런 거 우리 몇 차식으로 봐야 돼? 2차로 봐야 돼. x에 곱했잖아. 얘도 2차잖아. 얘는 2차가 3차로 봐야 되겠네. 그렇죠? 엉킬 수도 있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답은 이렇게 생각하면 선생님 답이 6개 나왔는데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네요. 2개 나옵니다. 4개 나옵니다. 2개 알겠죠? 어쨌든 이렇게 나오네요. 자, 가볼게요. 그때 마지막 질문이 평면 위에 이 점을 찍어서 이 점들을 꼭지점으로 하는 다각형의 넓이라는 건 사각형이겠죠. 점이 4개니까 넓이 구해라 할 소리입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고1 때 좌표 평면은 2학기 때 배우는 거니까 알겠죠? 요거는 어찌 보면 중학교 1학년에 배운 그 좌표 얘기로 넘어가야 되겠죠. 중1 때 나올 만한 수준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물론 기억이 저 멀리 있겠지만 찍어볼게. 얘가 뭐라 했냐면 3,2와 2,3 내가 찍어볼게요. 3,2와 2,3 3,2와 2,3 3,2와 2,3 여기 점이 안 했어. 그 다음에 1,5랑 5,1 5였지 아까? 1이지 5,1과 1,5 아주 애매한데 뭐 이렇게 생긴 거 아니고 뭐 이렇게 약간 이런 식 사각형인 거 같은데 약간 모양상인 거 같아. 이거 왜 되겠습니까? 그죠? 뭐 이렇게 생긴 사각형일 것 같은데요? 됐어요? 요 놈의 넓이 구하라 이 말인 거지. 상황이 됐습니까? 자,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하느냐? 뭐 아직까지는 이게 나중에 2학기 과정 넘어가면 뭐 직선세로 하겠지만 지금은 중1 때 배운 걸로 구해야죠. 보통 중1 때 요거 넓이 구할 수 있어.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요렇게 사각형을 만들죠. 이렇게. 이거 사각형 풀어도 되겠다. 직선이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 이렇게. 이 놈이 거의 짜증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어디가 짜증나는 문제네요. 알겠죠? 왜냐면은 지금 상황으로 이 삼각형 넓이는 구하기 쉽고요. 알겠죠? 요 삼각형도 넓이는 구하기 쉬울 겁니다. 좌표가 다 남아있어서 알겠죠? 요게 문제네요. 요게. 상황이 됐습니까? 오케이? 왜냐면 1번 같은 경우 요 길이가 얼마냐면 여기 5니까 요 길이가 4일 거야. 얘도 4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요 1번 삼각형의 높이는요. 여기가 1이고 여기 2였기 때문에 높이가 1이야. 1번 넓이는 밑변이 4, 높이 1, 넓이 2입니다. 2번 넓이 똑같아요. 넓이 2입니다. 3번 넓이가 좀 짜증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죠? 3번 넓이 구하려면 또 이렇게 해야 돼요. 3번이 뭐냐면, 다시 그릴게요. 지금 우리가 다른 걸 안 쓰고 구해야 되기 때문에 1,1에 점이 찍혀 있고요. 2,3에 찍혀 있고, 2,3입니다. 3,2에 찍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생기. 3,2, 1,2. 됐습니까? 그죠? 아직까지는 뭐 직선 막 이런 건 얘기하지 않기 위해서 얘도 잘라야 돼요. 이걸 3번만 보기 위해서. 네, 이것도 보여볼게요. 이 문제 어렵겠다. 여기 길이가 2, 여기 길이 2입니다. 여기 1이고 여기 3이니까. 됐어요? 그러면 4에서 뭘 빼야 돼? 요 길이가 1이야. 요 넓이 1 곱하기 2 나누기 1일 거고요. 여기 1일 거고요. 여기 길이가 1. 여기 길이죠? 2분의 1. 이랬어요? 4에서 2 빼고 2분의 1 빼야 돼. 아이, 짜증나겠네. 2분의 3입니다. 3번은 2분의 3입니다. 됐습니까? 내가 구할 요 넓이는 이 직각 삼각형이 4, 4, 16 나누기 8이니까 8에서 2, 4 빼고 2분의 3도 빼야 되겠네. 정답. 알겠습니까? 도형 상황이 좀 어렵네. 알겠죠? 여러분들이 사각형을 잘 잘라서 지금은 구할 수밖에 없죠. 알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체크하면 된다. 이해됐습니까? 넘어가 보겠습니다. 체크해보죠. 여기 지금 좌표 평면에 점을 찍어서 넓이를 구하는 가볍게 체크하지 마. 저런 식으로 구하면 되는구나. 그게 메인이 아니야. 이 문제는 이게 메인이야. 알겠죠? 합과 곱과 제곱이 아까 뭐 이런 것들의 연결은요. 치환을 해야 돼. 알겠죠? 합, 곱만 치환해서 곱셈 공식으로 판을 잘 짜야 돼. 그게 기억되는 중요한 거지. 알겠죠? 좌표가 좀 엉키는 친구들은 복습 한번 해보시고 잘 안 되면 들어보시고 알겠죠? 이건 중요도가 높지 않습니다. 좌표는 어차피 2학기 파트이기 때문에 물론 얘가 2학기 파트를 원했던 건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예전 배웠던 걸로 써먹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좀 어려워지는 거야. 넘어가 보시죠. 16, 17페이지에 질문을 해보시죠. 있으십니까?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네. 범준 여기는 세제 못 풀었고 숙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 자습 시간 있으니까 복습을 꼭 먼저 하시고 숙제 해주세요. 자, 그 다음 뒤에는 뭐 연립방정식의 활용이라는 게 있는데 자, 잠깐 보시죠. 활용은 선생님이 한 개만 할게요. 91번. 그나마 좀 어려워 보이는. 나머지는 뭐 시킨 대로 가면 답이 나올 것 같으니까 91번 한 개만 시켜보죠.
이게 쌤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활용 문제 풀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번 시간에 나왔던 활용 문제는 대부분 뭐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라, 둘레의 최대값을 구해라 뭐 이런 식이었잖아. 그럼 이미 우리가 무슨 유형인지 알았지? 무슨 유형이었어? 이차함수 최대치수.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문자를 한 개로 봐야 돼. 혹시 내가 모르고 문자를 두 개 만들었어? 관계식이 있었을 거야. 하나의 문자를 없애주는. 알겠죠? 자, 지금 이번 이제 기말고사 범위는 뭐야? 연립방 형식이야. 활용 문제가 나왔어. 문자가 보통 한 개로 가겠니? 아니지. 두 개, 세 개 나오겠지. 알겠죠? 그럼 문자를 마음대로 만들어. 그 연립한 식만 잘 만들면 될 거 아니야. 이 단원 파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번 시험 범위는 한 문자로는 가는 게 아닙니다. 문자를 두 개, 보통 두 개일 거고요. 뭐 빡센 거 세 개일 수도 있겠지. 그걸 가지고 등식을 문자의 개수만 만들어내야죠. 알겠죠? 내가 문자 두 개 만들어서 식 두 개 잡아내야지. 내가 세 개 만들어서 세 개 잡아내야지.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알겠죠? 가보시죠. 자, 91번입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91번입니다. 그림이 나와 있고요. 이거나, 자, 여기가 있습니다. 2, 6. 식각. 보시죠. A, B, C. 가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2, 6 다 나와 있고요. 사각형 A, B, C, D의 둘레의 길이가 뭐 90도 나와 있고요. 둘레의 길이가 24일 때 스톱. 이 사각형의 둘레가 24래, 그쵸? 맞습니까? 그걸 보자마자 우리 뭘 해야 돼? X, Y를 잡아야지. 그죠? 왜? 어차피 연립방 정식이 베이스니까 문자 두 개는 일반적인 거야. 알겠죠? 좀 특이하면 문자가 세 개일 거야. 알겠죠? 한 개짜리 당연히 없을 거고. 알겠죠? 자, 그러면 다 더한 게 얘가 얘기했어. 뭐라 했어? 24래요. X 더하기 Y는 그러면 8을 빼야 되니까 24에서 8을 빼면 16이 되겠네. 하나 줬네. 그죠? 힌트 하나 또 뭐 필요하지? 한 개 더 필요할 거 아니야? 문자 두 개니까. 그쵸? 우리가 안 써먹은 거 뭐 있어? 어떤 거야? 빗비야. 그렇죠. 직각을 안 써먹었죠. 얘가 직각을 줬으니까. 그쵸? 직각을 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봐봐. 야,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은 얘 제곱 똑같을 거 아니야.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은 또 얘 제곱 똑같을 거 아니야. 그쵸? 그죠? 아, 이 말이네. x 제곱 더하기 4는 y 제곱 더하기 36 더하기 36과 같다는 얘기네. 그죠? 끝났네. 넘기면요.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은 30이다. 얘랑 연립을 딱 하면 되겠죠. 얘 둘을 연립을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얘 또한 여러분 합차 보이시나요? 그죠? 대입법 하지 마시고 그럼 또 2차씩 나오니까 합차로 쪼개가지고 집어넣어버리면 x 마이너스 y가 몇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랑 연립하면 답이 한 세트가 탁 튀어나오겠네요.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간혹 이제 활용 문제 만들 때 도형을 많이 건드리는데 민아 괜찮니? 도형을 많이 건드리는데 이 도형, 지금 생긴 이 도형을 내가 넘어갈 수가 없어서 이거 잘 챙겨두시고 노트에 팁 하나 잡아주세요. 이런 게 나오면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이런 게라는 게 뭐냐면 자, 여러분이 잘 들어가야 돼. 지금 얘기하는 도형은 여러분 졸업할 때까지 필요한 도형입니다. 자, 예시 상황으로 예시 첫 번째 예시. 야, 어떤 그 선분 하나 잡아놓고요. 선분을 잡아놓고 여기에 직각으로 하나 만들어서 C를 잡고요. 뭐 직각으로 그 문제 똑같이 그리는 거야. D를 잡아놨어. 알겠죠? 저걸 만났다. 이런 도형 앞으로 만나면요. 꼭 이걸 하세요. 여러분, 하나의 원이 정해지려면 점 몇 개 필요한지 알아요? 자, 이걸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정의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부르는데 결정 조건이라고 부르죠. 하나의 직선이 결정하기 위한 조건이 뭘까? 점 몇 개? 점 두 개. 있는 거 하나밖에 없잖아. 그죠? 그래서 직선의 결정 조건을 두 점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그러면 하나의 원을 결정하는 조건이 뭘까? 점 몇 개 필요할까? 그 많이? 요란 많이? 야,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몇 개 있을까? 무수히 많죠. 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시험도 막 많을 거 아니야. 점을 3개 찍었어. 이 3개의 점을 지나는 원은 몇 개일까요? 이건 한 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거를 중2 때 배웠잖아. 삼각형의 외접원. 삼각형 외접원 하나밖에 없어야겠죠? 그럼 원의 결정을 지으려면 점이 몇 개 필요하죠? 3개 필요하다고.
삼각형이 있으면 그 세 점을 지나는 원은 유일합니다. 여러 개 있는 게 아니야. 하나밖에 없어. 알겠죠? 오케이? 거기에 봐봐. 거기에 이거 적을까? 이건 나쁠 것 같은데. 여러분 주목. 야 지금은 되게 중요한 기본기야. 내가 혹시 몰라서 나올 때 얘기해 주는 거야. 야 원이 있어. 지름이야. 지름이랑 이렇게 원 위에 점을 연결하면 여기 각이 어떻게 돼? 이렇게 왔나요? 직각입니다. 선생님 저 몰랐는데요? 지금 당장 외우세요. 알겠습니까? 뭐 증명이 필요하면 따로 와. 이거 증명이 시간할 거니까. 알겠죠? 기본이 돼야 돼. 그럼 두 번째. 야 원의 기본 잡고 가자. 원 있어요. 여기서 요렇게 여기는 4AB야. AB. 4AB 이렇게 잡았어. 여러분 요 각을 뭐라고 그러죠? 아니야. 그렇죠. 원주각입니다. 원주각. 요 원주각이야. 요 각을 원주각이라 불러요. 얘를 세타하면 하나의 호의 원주각은 다 어떻다? 똑같습니다. 어딜 찍든. 알겠습니까? 오케이? 더 나아가서 자 여기 중심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중심이나 연결한 요가 뭐라 불러? 요가 요 뭐라 불러? 중심각이라 불러요. 같은 호에서 원주각과 중심각은 몇 배다? 2배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상식입니다. 성질 뭐 공식 이딴 거 아니야. 상식입니다. 쌤 저 몰랐는데요? 지금 빨리 외워놔. 쌤 왜요? 이따 갖고 와. 내가 증명해줄게. 증명 쉬운데 시간까지 안 하는 거야. 이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거든. 알겠죠? 봐봐. 주목. 고등학교 얘기가 아니야. 이건 중등용 얘기니까 까다만 치고 있을까봐 점검하는 거고. 일로 와. 이게 고등학교 얘기야. 이런 사각형을 딱 봤어. 야 이거 직각 삼각형인데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은 몇 개겠어? 한 개일 거야. 이래서 잘 들어. 중요하고 어려운 얘기일 수 있어. 나중에는. 알겠죠? 잘 들어놔. 얘가 지름인 원일 거야. 그치? 그 원은 한 개밖에 없겠죠. 됐습니까? 얘가 지름이니까 직각이거든. 이래서 오케이? 이 세 삼각형을 지나는 원은 한 개일 텐데 그 원은 그리잖아? 얘가 지름이야. 왜? 얘가 직각이니까 원 위에 점이었을 거 아니야. 이래서 오케이? 근데 A, D, B를 지나는 원도 한 개 있을 거 아니야. 이래서 그 원의 지름은 누구였을까? A, B였겠죠. 됐어? 그러면 이 삼각형을 지나는 원과 이 삼각형을 지나는 원이 같은 원인 거 이해됩니까? 왜? 같은 지름을 가지고 원이 보니까. 이래서 사각형이 한 원 위에 있다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중심은 여기 있었겠죠. 이해했습니까? 여러분 저렇게 하나의 선분을 토대로 직각이 두 개 잡혀 있어. 그거 한 원 위의 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선생님 사각형이 있으면 어차피 그 사각형을 지나는 원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있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왜? 원은 세점으로 존재하는 거야 항상. 알겠죠? 가령 예를 들어서 봐봐. 가끔 그런 질문을 하는 친구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봐봐요. 내가 아무 때나 사각형 만들었어. 이렇게. 이 원 지나는 거, 이거 세 개 지나는 게 이랬을 것이고 이거 세 개 지나는 게 이랬을 거야. 보통 같을 리가 없어. 알겠죠? 근데 얘는 같은 원에 존재하는 거야. 내 점이. 이랬어요? 왜? 하나의 부분에 직각 두 개를 잡아줬기 때문에. 이랬으니까 자, 두 번째 눈. 이거 되게 중요하고 나올 때마다 보여줄 거야. 지금 이 문제에서 요 그림이 나와서 물론 아직 고1 문제니까 저성질을 요구하진 않았죠. 오케이? 여러분 심화해서 되거나 여러분 2학년 되고 3학년 되잖아요? 요구할 겁니다. 실제로 쌤이 내일 이제 3학년들이 모의고사를 보는데 어제 쌤이 이제 3학년 작년 재작년 교육청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준킬러 3학년 준킬러에서 뭐가 나왔냐? 얘가 지금 나왔습니다. 얘는 뭐냐면 잘 봐봐. A, B가 이렇게 있어요. 실제 기출 문제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선 하나 긋고 여기 C. 여기에 이렇게 선 하나 그어서 여기 D. 사각형 만든 거예요. 그때 문제 힌트가 이래요. 야, 요 각이랑 요 각이 똑같아. 라고 준 거야. 오케이? 그럼 딱 보자마자 이거 원 위에 점이다.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여러분들은 원을 먼저 그리세요. 그래야 잘 보입니다. 알겠죠? 왜?
이게 현인 상태에서 원주각이기 때문에 각이 같아지는 거야. 그러면 이 네 점을 지나는 원이 존재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쌤이 재작년 모의고사를 어제 풀이를 했는데 고3입니다. 고3 알겠죠? 준킬러 문제에서 저 원이 존재함을 몰라서 이렇게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요 성질은 고등학교에서 많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잘 챙겨 놓으시고야겠죠? 되게 심화된 파트에 쓰일 거야. 근데 그 심화된 파트가 저거 하나 보이면 뚫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용 어려운 문제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잘 안 건드리는 걸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어려워지죠. 왜? 기억이 안 나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털리는 거야. 그럼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내가 모르고 있는 파트 혹은 까먹고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못 푸는 거야. 아예 손도 못 대는 거죠. 이 문제가 그래요. 3학년 문제였지만 저 원 하나 때문에 못 풀었습니다. 네. 2등급 나오고 1등급 나오고 이런 애들은 못 풀었습니다. 왜? 중학교 때 배워도 그런 건드리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나올 때 와서 보여줄 테니까 잘 머리에 박아둬라. 언젠가 보이면 나머지는 쉬울 거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어려운 문제는 진짜 어려운 문제가 있죠. 풀이 자체가 복잡하고 막 분류하고 그것도 어려운 문제지. 알겠죠? 근데 우리가 먼저 잡을 수 있는 게 저런 거야. 이런 거는 성실하면 잡아. 노트에 다 적어놨다가 다 복수할 때 보는 거지. 나오면 바로 보는 거야. 생각보다 이런 어려운 문제도 종종 나오기 때문에 알겠죠? 이런 건 실력이 아니라 성실하면 잡는 겁니다. 알겠죠? 노트에 적어놓고 시간 날 때마다 읽으세요. 자, 뭐 활용 문제는 이 정도 보면 될 거고 나머지 활용은 또 숙제를 준 다음에 풀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특이 유형 두 개만 정리해 드릴게요. 18페이지 오른쪽에 남아있는 요 두 가지입니다. 유형 14번과 유형 15번. 지금 요런 거 잘 드러나야 돼요. 잘 드러나야 된다고. 알겠죠? 자, 정확히 얘기해 드리면 유형 14번은요. 교육과정에 교과서에 간혹 들어있는 유형입니다. 이게 옛날에는 이제 되게 중요한 유형이었는데 여러분 때부터 여러분 1년 선배죠. 교육과정이 개편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이 두 유형은 사실 이제 큰 틀에서 빼버렸는데 교과서에 잔재가 여기 유형 14번 남아있고요. 유형 15번은 잔재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교과서에 수록되지 않는데 이제 보통 어려운 문제 구성할 때 여러분의 자연수 xy의 개수를 구해라. 정수 xy 개수 구해라. 이런 문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를 풀다 보면요. 교과서에서 설명하지 않았는데 여기 있는 18페이지에 있는 유형 15번의 세팅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 정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은 풀 줄 알아야 돼. 이거는 교과서에 수록된 이 유형 문제는 아니지만 이제 약간 응용 단계나 심화 단계에서 한 번씩 만나버리기 때문에 알겠죠? 쌤들이 문제판을 짜다 보면 이런 환경을 만나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다룰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쌤이 이 가볍게 두 문제만 넣어서 체크할 수 있도록 넣어놨습니다. 알겠죠? 자, 가볼게요. 이 두 유형 뭐냐면 요거는 풀이라인이나 개념을 외우는 게 아니야. 이거는 유형을 정리해주는 거야. 알겠죠? 요거나 요런 문제는 저렇게 풀어야 되구나 라고 들으면 되는데 첫 번째 유형은 요건 주요 유형이야. 유형 1입니다. 요거 필기하셔야 될 거예요. 그 공통근이 존재하는 문제. 해결을 한 개로 딱 해결되면 됩니다. 봐봐. 두 방정식이 공통근이 존재할 때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하느냐 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해결책만 딱 적어드리면 두 식의 차가 0 또 같은 근을 갖는다. 같은 근이 존재한다.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두 식 빼면 된다. 그냥. 알겠죠? 두 식의 차가 는 0. 이 방정식도 그 근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봐봐. 자, 95번입니다. 문제처럼 뻔해요. 요거는 그 풀이 뻔해. 혹시 이해가 안 되는 친구는 이 문제로 써놔도 돼. 봐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는 이 방정식, 2차 방정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얘가 한 개의 공통근을 가질 때, 근이 존재할 때 a 더하기 b를 구해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자, 봐봐.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이 한 개의 공통근을 가질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해라 라는 게 질문인 거야. 이해됐습니까? 자, 선생님이 이 문제를 풀면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제 이해시켜 드릴게요. 알겠죠? 잘 봐봐봐. 만약에 위에 있는 저식이 저식은 fx는 0이 할게요. fx는 0이라는 2차 방식이 있고요. gx는 0이라는 2차 방식 두 개 있는 거지. 이렇게 두 개씩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때 얘네들이 하나의 공통근을 갖는데 그러면 그 근을, 그 공통근을 공통근을 알파라고 해볼게요. 알겠죠?
그러면 아마도 여기 위에 있는 식을 내가 인수분해 한다면 x 마이너스 알파가 있고 뭐 어떤 식이 있었겠지. 그건 a 낫게 되는요. 그죠? 이해됐습니까? 그죠? 아 얘가 근이 있었으니까 x 마이너스 알파로 인수분해가 됐을 거 아니야 얘가. 요 말이 되겠습니까? 그죠? 이런 상황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다시 합니다. 봐봐. 두 2차 방정식이 한 개의 공통근을 가질 때 이 값을 구하라가 질문인 거야. 준영아 상황 알겠어? 내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야, 그 공통근을 알파라 쳐보자. 위의 식은 fx, 밑의 식은 gx라 해보자. 설명을 위해서 한 거죠. 그러면 얘의 근이 알파라는 것은 얘를 인수분해하면 요 자식 인수분해하면 이런 꼴로 생겼다 소리 아니야? 그랬을 거 아니야. 그죠? 이 근이 알파니까 얘를 인수분해하면 얘도 x 마이너스 알파는 있을 것이고 x 더하기 b 뭐 뭔지 모르니까 뭐 이런 꼴로 생겼을 거 아니야 대충. 그래서 그러면 이게 fx의 모양이고 이게 gx의 모양이었을 거란 말이야. 이해했어요? 그럼 내가 봐봐 얘 둘을 더해볼게요. 두 식을 더하면 잘 봐봐 이건 증명이야. 증명이니까 가볍게 봐도 돼. 얘 둘을 더하면 앞에 걸로 인수분해 가능하지. 묶을 수 있잖아. 그쵸? 그러면 앞에 걸로 묶어서 얘 둘 더하면 2x 더하기 a 더하기 b는 0일 거 아니야. 그죠? 그죠? 두 식을 더한 식도 그 근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건 빼볼까? 두 식을 빼면요? 자 봐봐 얘 빼기 얘 하면 x 마이너스 알파를 묶어버리면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면 요게 fx고 지금 현재 빼기 요게 gx잖아. 그지? 내가 식 정리해볼게. x 마이너스 알파로 묶어주면 여기는 x 플러스 a가 남고 빼기 x 빼기 b가 남을 거 아니야. 는요. 됐어요? 오케이? 그럼 봐봐. fx와 gx를 뺀 식에도 이 근은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알파는 0 될 거 아니에요. 알겠죠? 무슨 말이냐? 어떤 방정식이 어떤 두 방정식, 세 방정식 상관없는데 보통 두 개밖에 안 나오니까 두 개의 방정식이 같은 근을 가지면 두 식을 빼도 같은 근을 가질 것이고요. 두 식을 더해도 같은 근을 갖습니다. 확장시켜 얘기하면 두 식을 곱해도 같은 근을 갖고요. 두 식을 나누는 건 안 돼. 없어지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덧셈, 뺄셈, 곱셈은 그 인수가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 요 말이 되겠어요? 그러면 그 근을 가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알겠죠? 그럼 내가 봐봐. 내가 이 문제 풀어요. 야, 이 2차 방정식과 이 2차 방정식이 공통근을 갖는데 얘의 값을 구하라라는 거, 공통근을 가지면 이걸 더하든 빼든 그 근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해겠어요? 그러면 2차식을 빼면 1차가 될 거니까 근을 구하기 쉬울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두 식을 빼자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두 식을 빼볼게요. 자, 내가 얘 빼기 얘 해보겠습니다. 얘 빼기 얘 하면 x제곱 날라가고요. ax 빼기 bx니까 이쁘게 쓰면 a 마이너스 bx. 그죠? b 마이너스 a니까 이쁘게 쓰면요 a 마이너스 b는 0이다 라는 식이 나오겠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얘도 같은 근을 가질 거야. 그러면 a 마이너스 b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식이 나오네요. 그쵸? 얘는 어떤 근을 가져? 1이라는 근을 갖네요. 이해됐습니까? 이게 바로 얘가 말한 공통근인 거죠. 이해됐어요? 자, 난 지금 공통근을 구한 거야. a 더하기 b를 구한 게 아닙니다. 알겠죠? 이제 a 더하기 b를 구하러 갈게요. 자, 얘가 공통근이면 여기 대입하면 성립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1을 대입하겠습니다. 어떻게 돼? 1 넣어버려.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얼마다? 0이니까 a 더하기 b는요? 마이너스 1 나이트.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값이 나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공통근 문제는 뭔가 개념을 이해해서 뭔가 생각해서 푸는 게 아니야. 알겠죠? 공통근이 갖는 문제는 둘을 빼도 그 근이 나와야 돼. 뺐더니 지금 1차 방식에 근이 나오네. 1이네. 공통근 1이었구나. 이 사실을 파악하는 문제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뭔지 알겠어요? 이건 하나의 풀일 뿐입니다. 두 번째 유형. 요거는 교과 외야. 근데 특정 상황에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정리 한번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정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
이것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고3까지 가야 될 수학적 어떤 기본기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요거 알겠죠? 요거는 고등학생이 습득해놔야 될 기본기들이라고 보면 돼. 자주 나오지 않아요. 어떤 때 툭 튀어나온 거야. 자, 일단 이 용어 정리해드릴게요. 여러분, 부정방정식은 뭐냐면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을 우리가 부정방정식이라 불러요. 부정은 뭐냐면 해가 너무 많아서 정할 수가 없어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부정방정식은 해가 많아서 정할 수가 없어 이 말이야. 자, 그러면 부정방정식의 예시 내가 한번 보여줄게. 봐봐, 주목. x 더하기 y는 5다. 얘를 만족하는 x, y를 구해라. 이거 부정방정식이야. 되게 단순한 거야. 왜 부정방정식이야? 문자가 두 개는 식이 하나밖에 없잖아. 답이 올라가겠지. x가 1이면 y가 4일 거고, x가 마이너스 1이면 y가 6일 거고, x가 0이면 5일 거고, 올라갈 거 아니야. 그죠? x가 2분의 1이면 뭐 y가 2분의 9일 거고, 그쵸? 이런 게 부정방정식이야. 그러면 부정방정식 풀라고 문제를 냅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 쌤, 이걸 어떻게 풉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뭘 주냐? 부정방정식은 항상 조건을 줍니다. 아니 못 푸니까. 내가 여러분 이거 풀 수 있게 만들어줄까? 봐봐. 자, 다음을 만족한 x, y를 구해라. 그거는 안 나와. 답을 쓸 수가 없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을 만족하는 자연수 x, y를 구해라. 그럼 구할 수 있죠. 뭐 있어? 1, 4, 2, 3, 3, 2, 4, 1. 이해됐습니까? 응. 그렇게 묻는 거야. 그래서 부정방정식은요 절대 그냥 안 나와. 조건이 낍니다. 근데 우리 몇 번 경험을 봤잖아. 자연수, 정수적 문제 많이 풀어봤잖아. 거기에 애매하게 들어있어. 이런 틀의 문제가. 이런 조건을 준다고요. 알겠습니까? 선생님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풉니까? 이건 이렇게 쉽게 주진 않지. 어떻게 주냐? 봐봐. 풀이법이 있어. 이거 유형 정리야. 유형은 풀이법 외우라고 알려주는 거야. 이런 문제를 풀어야 돼. 둘의 곱이 상수가 되는 이런 꼴로 만들기. 한 줄만 딱 필기 노트피에다 해놓고 한 줄만 딱 기억하고 풀려 그냥. 알겠죠? 저렇게 만들어. 저렇게 알았죠? 오케이? 부정방정식은 둘의 곱이 숫자가 되게끔. 알겠습니까? 자, 무슨 말이냐면 마찬가지 또 이해가 어려운 친구들 위해서 예시 바로 요 문제로 할게요. 잘 봐봐. 요 문제 그냥 푸는 거야. xy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은 0을 만족하는 정수 xy의 개수 xy의 값을 구해라. 얘는 뭐 체례 갖고 하라고 했으니까 그건 뭐 마무리하면 될 것이다. 여러분 알겠죠? 보여보시죠. 이런 게 부정방정식이면 알겠지? 왜? 쌤 문자 두 개인데 10한 개 주고 답을 어떻게 구합니까? 못 구하지. 그래 무슨 얘기하는 거야? 정수라고. 그럼 구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만들어야 돼? 이런 꼴 만들어야 돼. 이런 꼴. 알겠습니까? 자, 만들어 볼게요. 자, 첫 번째 얘를 먼저 묶어. x로 묶겠습니다. y 마이너스 2만 남겠지? 그죠? 야, 잘 봐. 마이너스 2y잖아. 마이너스 2로 묶어서 y만 딱 써놔. 여기 숫자 넘겨. 여기 1차 세팅이야. 됐어요? 나 뭐인지 알겠죠? 요거 두 개 묶어서 처리 넣고 요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 2라서 이렇게 좀 분리해서 써놓고 숫자를 그냥 헷갈리니까 넘겼어. 됐습니까? 그 다음 나 뭐 할 거야? 이렇게 곱을 만들어야 돼. 그러려면 여기 뭐가 있어야 되겠어? y 마이너스 묶을 거란 말이야. 곱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 그렇죠. 마이너스 2가 필요해. 이건 너네 만들어야 돼. 그러면 실제로 나는 봐봐. 곱해버리면 더하기 4가 될 거 아니야? 그죠? 좌변에 4를 더한 걸 거 아니야. 준혁 이해돼? 요 모양과 똑같은 걸 만들고 싶은 거야. 인수분해 하려고. 그래서 마이너스가 필요했는데 이거는 원래 있는 식이 아닌데 내가 만든 거잖아. 실제로 우리 뭐 한 거야? 더하기 4라는 거지. 그죠? 양변에 같이 해야지. 그럼 안 바뀐 거 아닙니까? 이거 전개해서 넘기시면 얘랑 똑같은 거 나와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봐봐. 묶어놓고 인수분해를 위해서 같은 모양 세팅해야 돼. 근데 얘가 실제로는 더하기 4니까 우변도 4 더해줘야지. 그럼 양변에 4만 더한 거야.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정리할게요. 자, y 마이너스 2로 묶어버리면
이쪽에 남는 건 x-2가 되겠네. 그게 얼마라는 거야? 5라는 거잖아. 이런 꼴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꼴. 이게 되겠습니까? 흡사 복 2차 식인수분해 하듯이 형태를 다 만들어서 풀어야 돼. 아니 못 풀어요. 이거 알겠죠? 풀이법 다 배워놔야 됩니다. 이해 되겠습니까? 그럼 봐봐. 답 적을게요. 왜 고백곱이 필요하냐? 야, 둘의 곱이 5가 되는 정수는 잡아낼 수 있지. 뭐 있어? 1, 5 아니면 또 5, 1 아니면 또 그렇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정수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이겠지. 됐어요? 이걸 만족하는 x, y를 쌤 표로 만들게요. 자, x, y를 구해보면 1, 5가 되려면 봐봐. 얘가 1 되려면 x에다 넘겨서 2를 더해야 될 거 아니야. y도 여기에 2를 더해야 될 거 아니야. 다 20 더했으면 되겠네. 알겠습니까? x-2가 1 되고 y-2가 5가 되면 성립하는 거니까 20 더하면 3, 7 가능하고 또 뭐 있어? 2 더하면 7, 3 가능하고 2 더하면 1, 마이너스 3 가능하고 2 더하면 마이너스 3과 2 더하면 1 가능하고 그죠? 정답은 얘가 정답이다. 이런 문제인 거죠. 되겠습니까? 자, 지금 우리 앞타임에 뭐 중요한 것들 배운 거야. 앞으로의 수학 공부에 중요한 것들 배운 거기 때문에 잘 챙겨놔야 돼. 알겠죠? 당장 되게 많이 나온 내용들은 아닙니다. 알겠죠? 하나의 유형적 패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뭘 배웠냐? 1교시 뭘 배웠냐면 첫 번째 연립방정식 그냥 가강법 대입법에서 풀면 돼. 잘 안 풀려. 야, 산수 열심히 연습해. 금방 뚫려. 알겠죠? 다만 어떤 게 나와? 합, 곱, 제곱이야. 이러면서 여기 들고 있어. 그래서 연립 못하겠는데요? 아, 그건 치환 문제야. 합을 A로, 곱을 B로. 합곱으로 싹 세팅해서 만들어. 연립이 가능할 거야. A가 나오겠지? 또 풀어야 돼. 손이 많이 가는 문제였던 거죠. 그거 하나 챙겨놓으시고. 두 번째, 짜투리 유형 2개 배운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공통분을 갔는데 그거 빼서 풀는 소리야. 그 근이 공통분이야. 알겠죠? 그 다음, 부정방정식은 정수밖에 안 나와. 어차피 알겠죠? 이러면 나왔어? 이렇게 푸는 거야. 얘는 잘 안 만날 거야. 어려운 문제의 마무리를 담당할 거니까. 알겠습니까? 네, 이거는 잘 습득해 놓으세요. 수능에도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습득하게 되는 거. 요거 둘은 이제 이해를 했을 거니까 나중에 또 배울 거야. 알겠죠? 어차피 얘들도 잘 나올 소재는 아닌데 이게 한 번씩 튀어나와요. 이래서 못 때리는 거거든. 자주 두들겨 주는 건 괜찮아. 문제 풀면서 정리가 되니까. 알겠죠? 안 나오는 것들은요. 나올 때만 챙겨놓고 노트를 좀 읽어가면서 케어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가 이제 그 뒤에 부등식으로 넘어갑시다. 쉬었다 하시죠. 시험 있습니다. 하시고요. 잠 좀 깹시다. 필기 다 했냐? 하고 있냐? 네. 뭐야? 너 뭐 여기다 필기하고 있어? 아주 근데요. 연습장 아니지? 네. 연습장이잖아 말 그대로. 노트가 아니고. 예. 그럼 뭐 적고 있어. 나중에 찍어놨으면 네, 나중에 여기다. 네. 그래. 지금 안 적어도 되고 뭘 지금 거기다. 야 노트에 적어야지. 그 연습장에 적어 뭐야? 나중에 그 사진 보고 천천히 적어. 시간 있을 때. 이따가 복수 시간에. 알았어? 거기 적어서 보이고 어차피 웃긴 놈이요. 네. 그죠. 예원아 좀 찾아봐라 좀. 네. 자 오늘은 이제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등식으로 넘어가시죠. 자 부등식으로 넘어가 보시면 자 여기 이제 20페이지죠. 큰 단원이 또 나오는 거죠. 여러 가지 방정식을 넘어가서 네, 번호 모르겠다. 보고 적으세요 그냥. 네, 여러 가지 부등식입니다. 여러 가지 부등식. 여러 가지 부등식입니다. 여러 가지 부등식. 여기서 메인은 2차 부등식이 알겠죠? 근데 우리가 또 이제 정리를 또 꼼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내신 또 어디를 건들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부등식의 기본 연산부터 좀 정리합시다. 이 기본 연산은 중학교 때 배웠어요. 알겠죠? 부등식이라는 것에 부등식도 연산 가능합니다. 연산이라는 건 4층 연산 얘기하는 거죠. 부등식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가능합니다. 알겠죠? 그거 정리하면 봐봐. 첫 번째 기본 연산은 이제 4층 연산부터 정리를 하시고요. 잠깐만. 그냥 이렇게 하자. 자, 이렇게 쓸게요. 네, 예를 들어서 예시로 합시다. x가 숫자 할게요. 숫자
숫자로 할까 문자로 할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2 이거는 둘 다 붙일까? y는 뭐 이렇다. 보시죠. 자 다음 이제 x, y가 이럴 때 알겠죠? x 더하기 y의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되고 x 마이너스 y는 어떻게 되고 x, y는 어떻게 되고 y분의 x는 어떻게 되냐 이게 덧셈연산이죠. 그죠? 더한 것과 뺀 것과 곱한 것과 남은 것에 대한 범위를 구해봐라 뭐 이런 문제인 거죠. 알겠죠? 덧셈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을 해도 돼. 알겠죠? 풀이법 같은 거 없어. 야 이 범위에 있는 수를 더했을 때 제일 작은 게 얼마겠어? 생각해봐. 3이죠. 작은 거 두개 더하면 될 거 아니야. 그쵸? 3입니다. 그냥 더하면 돼. 작은 게 더하면 되겠죠. 제일 큰 건요? 7이겠죠? 근데 7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7보다 작다겠죠. 둘 다 는이 있어야 는이 가능한 거지. 알겠죠? 곱셈 같은 곱셈 들어봐. 곱셈 같습니다. 곱셈은 이렇게 부호가 같을 때만 질문할 거예요. 부호가 다른 이상해지기 때문에 알겠죠? 곱셈은 제일 작은 게 누구겠어? 2죠. 2. 같은 논리야. 알겠죠? 제일 큰 건요? 3, 4, 12보다는 작아야 되겠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제 뺄셈과 나눗셈 또한 똑같습니다. 뺄셈은요? 어떻게 되죠? 이게 아마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을 거야. 뺄셈과 나눗셈은 지그재그로 가 이렇게. 요렇게 뺀 게 이렇게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죠? 무슨 말이냐면 생각으로 풀면 돼. 우리 고등학생이니까. 알겠죠? 뺄셈이 제일 작으려면 앞에 건 작아야 되고 뒤에 건 커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앞에 거는 1이니까 1과 1에 3을 뺀 게 제일 작겠지. 둘 다 는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2가 제일 최소값이 될 겁니다. 그쵸? 제일 큰 건요? 반대가 돼야 되겠죠? 앞에 게 크고 뒤에 게 작으면 제일 커질 거 아니야. 앞에가 4가 되고 뒤에 게 2가 되면 2가 되겠는데 앞에 는이 없잖아. 빠져야지. 되겠습니까? 나눗셈 마찬가지다. y분의 x가 있다. 곱셈 나눗셈은요 이렇게 양수일 때만 질문을 할 거야. 알겠죠? 마찬가지로 얘가 제일 작으려면 앞에 게 제일 작고 뒤에 커야지. 3분의 1 는이 있죠. 그죠? 제일 큰 건요 반대지. 2네 2. 는이 없나. 뭐 이런 얘기 알겠습니까? 이제 기본 얘기죠. 기본 연산들은 이렇게 하는 거다. 알겠죠? 자, 두 번째 이야기. 자, 1차 부등식의 해석입니다. 풀이가 아닙니다. 해석이죠. 여러분 지금 와서 우리가 고등학교 인한테 1차 부등식을 풀어라. 이따 문제는 안 내요. 알겠죠? 뭘 내냐? 해석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자, 문제 내볼까? 예를 들면 뭐가? AX가 B보다 더 낫다. 다음 부등식을 풀어라. 나왔어. 풀어라. 당연히 A, B 실수입니다. 연습장에 풀어봐. 요거 다 잘 풀 수 있는 정확한 답을 구현하시면 뭐 해줄 거야? 어느 거 있어? 칭찬. 정확한 답을 구한 친구가 한 친구라도 있으면 음료수 쏘겠습니다. 네. 풀어보세요. 어미 빨리. 야, 이 형은 빨리. 주관식 서술형이야. 알았어? 정확한 답을 구한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음료수 쏘겠습니다. 우리 반을 위해서 여러분 실력을 발휘해 주십시오. 연주자님 풀어봐. 잠을 깨고 시간 3분 드리겠습니다. 미리 얘기해 드리지만 어렵긴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여는 연주 한번 펴봐. 요거 풀고요. AX가 B보다 크거나 같다를 푸시오. 이게 서술형이야. 10점짜리야. 네, 풀어봐. 풀어봐봐. 연아 그 교재 없어. 내가 왔는데. 내가 왔는데. 한 줄 해줘. 한 줄. 여러분들의 1차 부등식을 해석하는 실력 좀 보죠. 1분 지났습니다. 2분 더 드리겠습니다. 자신감 있게 하세요. 알겠죠? 쌤이 그 반 전체 음료수를 건 만큼 어려운 문제라는 거니까 틀리는 게 이상한 게 아닌 거잖아. 그렇지? 편안하게 자기 생각대로 쿨하게
푸세요. 원래 또 수학 공부는 틀려도 돼. 풀어야 돼 대신. 알겠죠? 이렇게 머뭇거리거나 자신을 의심하면 안 돼. 알겠죠? 쿨하게. 쌤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풀어야 돼. 그리고 이제 틀렸으면 왜 아닌지만 잘 인정하고 올바른 풀이를 잘 배우시면 되죠. 알겠죠? 그게 공부니까 보이는 대로 쿨하게 푸세요. 우리 반에 음료수를 먹게 해줄 친구가 누가 있을지 체크해보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푸세요. 이게 답이 나오는 문제예요? 아, 서술형인데요? 답이 있죠? 이게 장황한 답이겠지만 그죠? 뭐 3 이런 건 아니고 그지? 장황한 답이 있겠죠. 그냥 예를 들면 수아 입장에서 답은 쌤 요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 쌤 저 풀었습니다. 답은 요걸 써야지. 요게 답이 되지. 부도시 답은 보통 이런 식이잖아. 그렇지? 그걸 쓰면 돼. 물론 그런 단순한 문제는 수아에 안 될 것 같긴 하죠, 그죠? 근데 너 입장에서 그렇게 풀어도 돼. 뭐 틀리면 되지. 뭐 그잖아. 시험도 아닌데, 그죠? 편하게 푸세요. 편하게. 이렇게 안 하고 있으면 안 된다. 편하게 풀라고. 에이 나오면 되잖아. 그죠? 1차 문제 풀듯이. 여기 나는 꼼꼼하게 접근을 하는데 포인트는 잘못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태훈이 풀이가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흘렸어? 범준이 절대 끝까지 나와. 자, 역시나 선생님이 지갑을 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알겠죠? 네, 풀어보겠습니다. 봐봐요. 자, 해봐. 여러분 지금 내가 하는 게 해석인 거야. 이건 필기도 할 건데 요 예시로 1차 분식 해석은요. 여기 1차 분식 관련된 얘기는 딱 두 가지 얘기인데 첫 번째는 요 해석이야. 요 예시로 할게. 예시 첫 번째 얘기는 AX가 B보다 크다를 풀어라. 이렇게 나왔어. 풀어볼게요. 보통 우리가 이거 풀 때 어떻게 합니까? A를 나누죠. 보통은 이제 이런 거 아니야? 2x가 1보다 크다면 어떻게 해요? x는 2분의 1 크다. 정답. 얘는 이게 답이죠. 알겠죠? 자, 가고 있습니다. 얘를 나누려고 했는데 나누려고 할 때 걸리는 게 있는데 A가 문자니까 난 뭐가 궁금해야 될까? 야, 봐봐. 이건 방정식에서 배웠는데 A에서 B래요. 다음 방정식을 풀어지 않았어? 선생님, x는 A분의 B 아닙니까? 맞아? 아니야, 무슨 소리야. 우리 양변을 A로 나눌 때 뭐가 중요한 거지? A가 0이 아니란 조건이 필요하죠. 근데 A가 0일 수도 있잖아. 네. A가 0이면 0을 나눌 수 있어? 못 나누지. 선생님 어떻게 풉니까? A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로 구분해서 풀어야지. 이해됐습니까? 이게 해석이죠. 오케이? 단순 풀이가 아니야. 물론 풀이도 맞는데 문제가 된 풀인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얘 마찬가지야. 선생님 A를 나누면 되는데 잠깐만요. A가 0일 수도 있지 않나? 첫 번째 A가 0이라며. 그죠? 두 번째 A가 0이 아니라는 맞는데 부등식이다 보니까 0이 아닌 것도 필요하지만 뭐도 필요해요? 양수냐 음수냐 필요하죠. 왜? 양수를 나누면 부등은 안 바뀌는데 음수를 나누면 바뀌잖아. 그쵸? 아, 이게 세 개로 분리해야 되는구나. 이해됐습니까? 이 한 문제는 한 문제가 아니죠. 세 문제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선생님, 하나를 세 가지로 풉니까? 야, 지금까지 그런 문제 많이 경험하지 않았어. 내가 이런 게 고등학교 수학이라고 그러는데 애매모호함을 던지고 그걸 정확히 분류해낼 수 있냐고. 이걸 이 사람들이 논리라고 불러. 알겠습니까? 네. 논리적으로 풀고 있는 거지. A를 정확히 주지 않았으니까. 알겠죠? 이쪽 라인은 풀기 쉽죠? A가 0보다 클 때는 정답, 해는 A분의 B보다 커 낫다. 이게 정답이야, 그냥. 알겠죠? A가 0보다 크다일 때는 얘가 정답. A가 0보다 작을 때 이거 쉽지. 얘일 때는 뭐가 정답이겠어? 나눴어. 부등호가 바뀌어야죠. 정답. 알겠습니까? 보통 이제 포인트를 그나마 잡는 친구들은 이렇게 써놓는단 말이야. 알겠죠? 오케이? 요게 개별로 답이야. 알겠죠? 합치는 건 아니고, 알겠죠? 개별로 답입니다. 얘일 때는 얘가 답이고, 얘일 때는 얘가 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 쌤이 음료수를 건 이유는 얘 때문이에요. 얘는 아주 어려운 얘기거든.
가보겠습니다. 자, A가 0이라면 확인 좀 해볼까요? 0 곱하기 X가 B보다 크거나 같다. 이 말 아니야? 이랬어? 네. 야, 그러면 여기에는 X에 얼마를 대입하든 간에 좌변은 항상 0 아니에요? 네. 그죠? 근데 B가 그럼 0보다 작은 거야, 큰 거야? 내가 알아볼라. 모르잖아. 그치? 그걸 알아야지 답을 적을 수 있는 거 아니야? B가 0보다 큰지 작은지가 나와 있어야 이게 맞는 식인지 아닌 식인지 얘기할 거 아니야. 나는 이 식이 맞는 식인 X의 범위를 구하는 게 목적이고 그게 해니까. 이래서 그럼 봐. 얘는 0이야 그냥 그치? X가 얼마든 간에. 얘는 B란 말이야. 그럼 여기 안에 1번. 0보다 B가 작거나 같으면 B를 주어로 쓸게요. 얘라면 이랬습니까? 얘이면 얘가 B가 0보다 작은 예를 들면 0 곱하기 X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이라면 여러분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0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진짜 참이야. 야, 이 축씨가 여기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니라는 거야.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잖아. 같은 거 아니잖아요. 아, 그러니까 크거나 OR이잖아. 둘 중에 아무거나 성립하면 돼. 이게 그래서 엔드 아니야, 그지? 엔드는 될 수가 없잖아, 그죠? 0이면서 어떻게 클 수 있겠니, 그지? 그러니까 이 참입니다. 그럼 봐봐. 이렇게 나와 있다면 이게 이 상황이고 이게 되겠어? B가 음수라면 쉽게 말하는 거죠? 이 상황이라면 X에 뭘 대입하든 항상 성립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럴 때 우리 답을 뭐라 쓰냐? 얘이면 해는 모든 실수다 라고 쓰는 겁니다. 이랬습니까? 모든 실수를 대입해도 성립해라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얘는 해가 모든 실수야 이거. 이랬어요? 자, 두 번째. B가 얘를 만족하지 않는다면 무슨 말이겠어? B가 0보다 크다면 이랬어요? 이면 그럼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인 거죠. 됐어요? 그러면 X에 어떤 값을 대입하든 얘는 0이야. 그럼 0이 3보다 크거나 같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잖아. X에 뭘 대입하든 이건 거짓이야. 이랬으니까 이때 뭘 써야 돼? 해도 없다. 해가 그렇죠. 없다. 이렇게 쓰는 거죠.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부등식에서 이렇게 문제를 낸 학교도 있습니다. 알겠어? 서술형입니다. 답은요. 다 써야 돼요. 이렇게. 그럼 정답. 알겠어요? 요 때는 이렇게 되고 요 때는 이렇게 되고 요 때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지금 와서 1차 부등식 풀어라 이딴 문제는 안 된단 말이야. 문자에 박아놨겠죠. 그러면 그 앞에 있는 x 개수에 대한 역할이 필요한 거지. 걔가 0일 때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상황이 달라지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해석을 해낼 수 있냐를 묻겠지. 고1한테 뭐 1차 문제 풀라고 내봤어. 숫자 주고 그죠? 그런 거 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꼼꼼하게 따져서 정리 잘 해보시고 알겠죠? 저 오늘 두 번째 이야기로 자, 두 번째. 이 1차 부등식은요. 이런 해석용 문제를 좀 연습을 하시긴 해야 되고 알겠죠? 두 번째 뭐가 필요하냐?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 부등식이 나옵니다. 1차 부등식. 그냥 부등식 묶어버릴게요. 2차가 나올 수도 있거든. 요거 여기서 정리 끝내놔야 돼. 알겠죠? 오늘은 여기에만 힘을 실을게요. 걔 2차까지 건드리면 엉키니까. 알겠죠? 꼼꼼하고 정확하게. 오늘 얘만 정리합시다.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의 정리를 좀 세팅해 드릴게요. 알겠죠? 그러기에 앞서 우리가 이 절대값부터 잠깐 복습해볼까? 절대값. 자, 간단한 복습부터 할까요? 루트 안에 제곱이 되어있어. 이거 풀면 어떻게 되지? 절대. 그렇죠. 절대값 x죠. 야, 루트 안의 제곱은 절대값 x와 똑같습니다. 알겠습니까? 간혹 내가 질문하면 야 이거 뭐야? 이러면 고2, 고3 애들 중에서도 개념 안 되는 애들이요. 뭐 x 뿔마 x입니다. 이딴 얘기를 한단 말이야. 다 무식한 얘기죠. 알겠죠? 절대값 x입니다. 알겠죠? 루트 안의 제곱은 절대값 x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것도 왜인지 들어가지 않을게요. 일단 알겠죠? 지금 만약에 선생님 저는 몰랐는데요. 당장 외워. 알겠습니까? 외워놓고 물어봐야지. 선생님 제가 절대값인 거 알겠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 내가 얘기해 줄게. 일단 외워. 루트 안의 제곱은 절대값이야. 알겠습니까? 그런 건데 자 얘를 푸는 방법. 요거 어떻게 풀죠? 원래 절대값 풀이는 한 개로 정해져 있어. 모든 절대값은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하면 뭐지? x가 양수죠. 그렇죠. x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두 가지로 문제를 푸는 거죠. x가 양수일 때는요 그냥 x지.
x가 음수일 때는요 마이너스 x죠. 이거 중학교 때 배웠던 거죠? 절대값 풀이는 항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절대값 푸는 정석이에요. 정석이라는 건 절대값이 개입된 처음 보는 문제가 있어 저렇게 풀라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게 정석이 중요한 거지. 이 기본 개념이야겠죠. 가령 예를 들면 아마 풀어본 경험이 있겠지만 만약에 이런 문제 안 해볼까? 마이너스 플러스 절대값 x 이 절대값 x 간단하게 할게요. 되나?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 우리 2차원 배웠으니까 그죠? 오케이? 이미 나왔어. 좀 더 내가 재밌게 문제 내드리죠. 똑같은 문제죠. 이해했습니까? 응. 봐봐.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중간고사 때 배웠어. 그래서 딱 준비해서 문제 봤는데 이걸 낸 거야.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야. 왜?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알겠죠? 보자마자 첫 번째 뭐 해야 돼? 쌤 루트 안의 제곱은 절대값인데요? 그렇지. 잘 배웠네. 요거 풀라는 얘기군요. 일단 이거 삭제. 됐어요? 얘를 풀렸는데 쌤 저희 처음 풀어보는데요. 그러니까 네가 잘 풀어. 배운 게 있잖아. 이걸 푸는 풀이법 따위는 원래 배우는 게 아니야. 우린 절대값을 해석하는 걸 배우는 거지. 알겠죠? 자 이렇게 나왔어. 이거 풀어보겠습니다. 쌤 절대값 때문에 문제는 두 개로 가야 되겠네요. 그죠? 이건 두 문제입니다. 첫 번째 절대값 안에 x가 들어있으니 x가 양수일 때는 그죠? 식이 뭐가 되겠니?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은 0이 되겠지. 요거 되겠죠? 왜 x가 양수라면 절대값은 그냥 튀어나올 거니까 이렇게 x 그죠? 준영 알겠어? 그리고 두 번째 x가 음수라면요 얘가 마이너스 x가 되는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다. 이걸 풀어야지. 문제는 두 문제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값이 개입되는 순간 그놈 때문에 문제가 두 개가 되는 거야. 근데 이런 게 이제는 이상하면 안 돼. 당연한 거야. 여러분의 반응이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 이거 분리해서 어떻게 풉니까가 아니라 또 나왔네. 하나를 던져주고 1번 케이스 A가 3보다 클 때는 이렇고 3보다 작을 때는 이렇고 3일 때는 이렇고 이게 또 나온 느낌으로 느껴져야 돼. 알겠죠? 왜 계속해서 나올 거야. 얘네들이 좋아하는 게 이런 거란 말이야. 애매모호함을 정확히 정리하는 능력. 알겠습니까? 가볼게요. 자, 풀어보겠습니다. 얘 인수분해 하면요. x 플러스 3과 x 막 이거 필기 안 돼요. 보여주기 문제니까. 답 두 개 나왔죠? 그지? 이 범위 안에서 푼 거잖아. 얘는 답이 안 되겠지. 얘가 답이겠지. 됐습니까? 그죠? 얘 풀게요. 인수분해 하면요. x 마이너스 3과 x 플러스 1이 되겠네. x는 마이너스 1조는 3 되겠습니다. x 음수일 때니까 얘 답이 안 되고요. 얘가 답이겠죠. 이해되겠습니까? 답은 이렇게 두 개 나온 거야. 이해됐어요? 원래 이래. 절대값 문제가. 알겠죠? 자, 한 번 더 볼까? 봐봐. 너네가 처음 봤을 법한 문제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봐봐. 여러분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요 정도는 그릴 줄 알지? 요거 x 마이너스 1과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1, 2 이렇게. 이거 그릴 줄 알지? 요 정도는 그죠? 중앙에서 범위잖아. 이해했습니까? 응. 절대값이라는 놈에 좀 사고를 확장시키기 위한 이야기 잘 들어봐. 자, 너네가 선생님 저 그릴 줄 압니다. 줘봐. 그러면 이거 그려봐. 이렇게 문제 됩니다. 보통 애들은 그래. 선생님 저는 안 그려봤는데요. 야, 너 이거 알지 않니? 네. 아까 그거 그릴 줄 알지? 네. 그려봐. 그럴 수 있어야지. 처음 보는데 뭔 상관이냐고. 그릴 줄 알아야지. 공부가 이렇게 진행이 돼야 돼. 알겠습니까? 왜? 두 요소를 배웠잖아.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봐봐. 절대값 때문에 이 함수는요. 두 개가 되는 거죠. 난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야 돼. 이해됐어요? 그려볼게요. 자, 선생님 이거는요. 모든 절대값은 원래 정석이 뭐야? x가 양수일 때는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를 그리면 되고요. x가 음수일 때는요.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를 그리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런 거 안 해봤기 때문에 어색하겠지만 알겠죠? 자, 얘를 그리기 위해 인수분해 할게요. x-1과 x-2가 될 것이고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2가 되겠죠. 됐나요? 그리겠습니다. x축과 y축 있겠죠. 오케이? 들어가 보시면 봐봐. 자, 얘는요. y는 얘를 그리는 건데 그죠? y는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x가 양수인 범위만 그리는 거잖아. 그죠? x가 양수인 범위는 여기가 x는 0이에요. x는 0. 양수는 이 오른쪽을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자, 이 오른쪽에는 얘를 그려야 돼. 1,0을 지나고 2,0을 지나는 이런 식의 그래프일 거야. 됐어요? 오른쪽은 그려야지. 왜? x가 양수일 때만 얘를 적용받으니까. x가 음수일 때는요, 얘를 그려야지. 얘는요, x가 음수인 쪽인 거야. 이쪽이죠. 어떻게 돼? 마이너스 1,0과 마이너스 2,0을 지납니다. 아, 마이너스 1,0과 마이너스 2,0 여기 지나구나. 아래로 볼게. 여기 만날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 이런 그래프가 나오네. 뭐, 그러네. 뭐, 그거야, 뭐. 뭐도 나오겠지. 알겠습니까? 절대가 또 그림 좀 이상해지긴 했네요. 오케이? 절대값은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죠? 절대값이 대입되면 문제가 두 개가 되는 거지. 뭔 얘기 이해되겠습니까? 다만, 자, 그러면 모든 절대값은 이렇게 풀면 풀려. 근데, 이렇게만 풀면 손이 너무 많이 가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봐봐. 절대값 x가 3이다. 이거 답 뭐예요? 답 뭐예요? 야, 절대값 x가 3이 되는 이 방정식 풀어라 이렇게 나왔어. 답 뭡니까? x는 3 또는? 맞아. 바로 풀지 않습니까? 그죠? 왜? 아, 이건 너무 쉬우니까 바로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선생님, 이것도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풀리지. 왜? 야, 이렇게는 안 풀리는 절대값은 없어. 이랬어요? 왜? 이건 정석이니까. 내가 얘 이렇게 풀어볼까? 첫 번째, x가 0보다 커놨다면 이거는 x는 3이라는 거죠. 양수가 맞네, 정답. 두 번째, x가 음수라면요, 마이너스 x는 3이라는 거잖아. 우리 x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거지? 음수니까 정답. 답 두 개 나왔네. 나 어떻게 푼 거야? 정석대로 푼 거야. 여러분, 정석대로 풀면 안 풀리는 거 당연히 없죠? 그러면 절대값이 계획되는데 처음 오는 문제야? 정석대로 분리하세요. 안에 있는 게 양수일 때 한번 풀어 열심히. 답 나왔어? 범위 맞는 것만 채택해. 그게 부등식이든 방정식이든 함수든. 그죠? 두 번째 문제도 있겠지? 잘 풀어. 그냥 두 문제 푸는 거야. 범위에 맞는 것만 가져가는 거죠. 알겠죠? 오케이? 요거부터 자리가 잡혀야 돼. 알겠습니까? 다만 매번 이렇게 풀면 오래 걸리고요. 헷갈리니까 이제 이 정도는 너네가 개념으로 바로 잡아내. 지금은 단순 암기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하지만 이 정도는 개념으로 잡아내야 돼. 알겠습니까? 그러면 개념으로 잡혀있는지 내가 질문 한번 해볼까? 아까 요거 대답 누가 했죠? 오케이, 소아야. 절대값 x가 3인 이 방정식의 근이 왜 3 또는 마이너스 3이지? 모르겠어. 그렇죠. 범준아, 왜 답이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지? 그 수직선에서 거리가 그렇죠. 되게 깊은. 그렇죠. 정확합니다. 소아야, 제 말 이해되겠니? 이해되겠어요? 절대값의 정의가 뭐야? 원점으로부터 거리. 알겠죠? 이건 개념으로 푼 거야. 물론 여기서 암기가 된 친구도 있겠죠. 좋지는 않은 학습이지만. 알겠죠? 이건 개념이 왜냐면 절대값의 뜻이 뭐야? 절대값 뜻이. 여기 적어볼까? 원점으로부터 부터의 거리야. 거리의 거리. 물론 수직선에서. 그러니까 이런 뜻인 거죠. 절대값 x가 3인 x를 찾아봐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수직선에서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3이 되는 점을 찾아봐봐. 이 말인 거야. 그러면 원점에서 거리가 3인 게 몇 개 있겠어? 오른쪽으로 하나, 왼쪽으로 하나, 두 개 있을 거 아니야. 오른쪽에 3인 거리 있는 게 3이야. 왼쪽에 3인 거리 있는 게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선생님,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3인 점은 두 개 있습니다. 3 또는 마이너스 3이요. 해서 답이 얘가 되는 거지. 그냥 절대값 뿔마상 외우면 안 돼. 우리 고딩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외우면 안 돼. 이게 뜻을 알아야죠. 그러면 우리 부등식 배우는 거니까. 봐봐, 주먹. 절대값 x가 3보다 작거나 같게. 얘는 풀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생각하세요. 알겠습니까?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3보다 더 작은 범위의 모든 x를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죠? 그럼 생각해봐.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3인 게 여기 3이 있을 것이고 이쪽에 마이너스 3이 있을 건데 더 가까우려면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 점이 존재해야 돼. 더 바깥쪽으로 존재해야 돼. 사이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를 풀면 마이너스 3과 3 사이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풀이를 외우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3 이하인 것도 그치.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 점들이 되겠네. 이게 답인 거죠. 이랬어요? 그러면
절대값 x가 3보다 크다. 얘는 어떻게 되겠어?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3보다 먼 범위. 더 멀리 떨어진 범위. 그쵸? 어떻게 되겠어? x가 3보다 크거나 마이너스보다 작고. 그렇죠. 보통 작은 건 쓰게 쓸게요. 또는 3보다 크다. 이건 없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럼 봐봐. 쌤, 이 정도는 굳이 분리하지 말고 그냥 풀어라. 이 정도는 알겠습니까? 네, 왜? 이건 개념이잖아. 알겠죠? 그 외에, 이건 왜? 그 외에 절대값은요? 아, 이걸 풀어야지. 무슨 소리야. 알겠습니까? 원래 정리로 푸는 거야. 알겠죠? 다만 이런 기본적인 이야기들은 저렇게 풀고, 알겠죠? 나머지 모든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죠. 자, 알겠습니까? 네, 그게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부등식을 푸는 방식이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오케이? 시작이 되겠나요? 자, 그럼 쌤이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2페이지. 오늘 이것만 배우면 돼. 봐봐. 주목. 쌤은 딱 3개만 풀면 됩니다. 아, 4개 풀어야 될 것 같은데. 4개만 풀면 됩니다. 빨리 풀고 마치겠습니다. 자, 117번 보세요. 이거 1분짜리야. 117번. 요거 비교 잘하세요. 잠깐만요. 필기 중일 수 있으니까. 여기 풀게요. 봐봐. 117번입니다. 절대값 2x-1이 9보다 작다. 라는 것과 절대값 4x-5가 2x 4보다 작다. 쌤이 이 두 문제를 일부러 붙여놓은 거야. 자, 봐봐.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잘 비교해봐. 자, 우리는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을 두 가지 풀을 배웠어요. 첫 번째, 그냥 정의에 의한 개념적 풀이. 그죠? 오케이? 두 번째, 정석적 풀이. 그죠? 요런 문제는 요럴 때만 쓰는 거야. 요런 문제는요, 저렇게 생기지 않은 모든 문제를 푸는 거야. 알겠습니까? 수아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준이 알겠니?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번호가 117번 같은 요 문제는 정의로 풀면 되는 문제야? 정석대로 두 문제로 분리해야 되겠어? 저렇게 하면 돼. 똑같은 문제잖아. 요 자식이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9보다 가까우려면 어떻게 돼야 되니? 이 말이잖아. 자, 그 밑에 있는 118번은요. 저렇게 풀면 여기 적어놨어. 요 문제는요. 저렇게 풀어야 돼. 정석대로 가야 돼. 두 개를 분리해서. 얘는요.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건 숫자일 때나 쓰는 거야. 식이 있으면요. 이거는 여기로 가야 돼. 이건 그 외야. 알겠죠? 숫자와의 크기 비교가 돼 있을 때만 가능한 얘기죠. 여기도 x가 박혀 있으면 그건 모르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를 두 개로 가야 돼. 이해되겠어? 풀어볼게. 풀에 달라요. 여러분 눈에는 선생님 똑같은 모양으로 생겼는데요. 뭐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건 본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완전 다른 문제야. 알겠죠? 저런 정의를 개념으로 정의 맞죠? 이런 그 뜻을 가지고 풀려면은 여기 오른쪽은 숫자여야 돼. 여기 숫자여야 돼요. 숫자여야 돼. 알겠죠? 이렇게 식이 나와 있어? 저렇게 풀면 꼬인다. 무조건 이렇게 풀어야 돼. 알겠습니까? 가볼게요. 이거 쉽죠? 어떻게 하면 돼? 요 안에 있는 2x-1이 누구보다 커야 돼? 마이너스 9보다 크고 9보다 작으면 됩니다.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수업 알겠어요? 마이너스 9가 왜 생기죠? 봐봐요. 절대값 x가 3보다 작다를 풀면 이렇게 되면 이해돼? 네. 마이너스 3이 왜 생겼는지 혹시 이해되겠니? 아,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3보다 작으려면 3인 게 두 개 있잖아. 네. 3과 마이너스 3 사이에 숫자 되는 거니까. 네. 그럼 얘는요? 얘의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9보다 작으려면 거리 9인 게 두 개 있잖아. 네. 사이에 있어야지. 답이 여기죠. 네. 우리가 적는 답은 x의 범위니까 식정량했습니다. 양변에 다 1을 더하면 마이너스 8보다 크고 이거 바로 풀 수 있어. 이건 1차식이니까 10. 됐어요? 2를 나누면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x는 5보다 작다. 정답. 오케이? 또 혹시나 해서 쌤이 자꾸 이렇게 요런 상황 얘기해주는 이유는요 내가 질문을 받아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미리 그렇게 하지 말라 얘기해주는 건데 이렇게 가운데만 1차식으로 숫자로 있는 거는 이렇게 바로 풀면 돼. 알겠죠? 근데 간혹 이런 게 있어요. 뭐 여기 뭐 2x-1보다 크고 뭐 3x 플러스 1이 5x 마이너스 3보다 작고 이렇게 돼 있는 거 바로 풀면 안 돼. 알겠습니까? 이거는 1번 풀고 2번 푸는 연립 부등식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숫자만 박혀 있는 것들은 이렇게 쌤 부등식의 성질로 답을 바로 잡아낼 수 있으니까. 알겠죠? 이것도 좀 헷갈리는 친구도 있는 것 같았어요. 알겠습니까? 자,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자, 얘입니다. 얘는요, 어떻게 해야 돼? 두 개로 분리해야죠. 알겠죠? 자, 여기 안에 있는 게 언제 0이 돼? 4분의 5일 때. 이해되겠어요?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푸는 거야? 4분의 5보다 클 때 한 문제 풀고 4분의 5보다 작을 때 한 문제 풀어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요거는 문제가 두 개 되는 거야. 첫 번째, x가 4분의 5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번째, x가 4분의 5보다 작을 때. 이렇게 정확히 분리해서 푸세요. 알겠습니까? 풀어볼게요. 자, 얘일 때는요, 얘가 어차피 양수니까 절대값만 딱 지우고 풀면 돼. 봐봐. 넘기고 산수나 빨리 하기 시간 빠져서. x는 2분의 9보다 작은데 얘를 만족해야 돼.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답은 얘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2분의 9보다 작다. 이렇게 써야 돼. 이 분수식 좀 어려워. 알겠죠? 오케이? 일단 답은 얘가 나왔지만 얘가 답이 아니라 요 범위에서 답을 구한 거기 때문에 둘을 공통된 부분을 답으로 써야죠. 알겠습니까? 그럼 얘보다 크거나 같고 얘보다 작다. 가 답인 거죠. 오케이? 또는 자, 일단 또는 얘 풀어야지. 얘일 때는 얘가 음수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를 곱해서 빼야 돼. 마이너스 4x 더하기 5는 2x 더하기 4다. 넘기면 마이너스 6x는 넘기면 마이너스 1이다. 그죠? 양변 마이너스 6 나누면요, x는 부등호 바뀌고요. 6분의 5보다 크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봐봐. 얘를 만족하면서 얘를 만족해야 돼. 그죠? 어떻게 되겠어? 6분의 1보다 크고 x는 4분의 5보다 작다가 답인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부등식을 답을 잘 써야 돼. 이거 많이 헷갈려하거든. 봐봐. 답을 이렇게 쓰는 것 또한 괜찮습니다. 이거 정답이고요. 됐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안 써요. 왜냐면 생각해봐. 6분의 1보다 크고 4분의 5보다 작은 거 또는 이라는 건 다 답이라는 거야. 그지? 또는 4분의 5부터 2분의 9까지야. 즉 4분의 5로 연결되지 않아요? 헷갈리는 친구를 위해서 수직선에 그려주면요. 잘 봐봐. 여기서 구한 답은 6분의 1의 빵꾸가 뚫려 있고요. 4분의 5까지 가는 답이야. 이게 정답이야. 그죠? 또는 여기서 구한 답은요. 4분의 5의 색칠하고 위로 올라가. 그리고 2분의 9에 내려오죠. 얘도 답이야. 그죠? 연결되잖아 지금. 상관됐습니까? 이렇게 연결되면 보통 이렇게 안 써요. 어떻게 쓰냐? 한 방에. 얘랑 같은 방. 6분의 1보다 크고 어떻게 쓰면 되겠어? 2분의 9보다 작다. 답은 이렇게 쓰는 게 맞긴 해. 알겠습니까? 객관식이라면 답이 당연히 이렇게 있을 거고. 알겠죠? 주관식이라면 여러분들 합쳐서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못 합치겠어? 그냥 이렇게 써놔야 돼. 틀리진 않아. 알겠죠? 근데 합칠 줄 알아야지. 이 정도 수익선 이해해야지. 상황이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네. 이렇게 푸는 게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 풀이하는 방식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네. 그렇게 풀어보시고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자, 숙제드립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숙제 지금 이미 밀린 친구들 앞에 거 하지 말고 부등식부터 해야겠죠? 앞에 거는 이제 따로 채워서 해야 되니까 100번부터 오늘 숙제 잘 들으세요. 100번부터 132번까지 한 33분 하네요. 제외시키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제외시키는 문제 적어드릴게요. 그 제외시킨 문제 중에서 선생님 저는 풀만한데요? 풀어와. 이거 다음 주한테 풀어주긴 할 건데 알겠죠? 어려운 친구는 하지 말라는 얘기야. 113번부터 활용 문제. 이거 은근 어려워. 116까지 하지 말고 알겠지? 그 다음에 119번은 하지 마. 이거 제외. 절대값 두 개인 건 시간이 걸리니까 다음 시간에 보여줄게요. 알겠죠? 근데 뭐 잘 푼 친구들은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숙제 요겁니다. 요거 금요일까지입니다. 요렇게. 알겠죠? 오케이? 근데 지금 학습량 떨어진 친구들은 홀수반에서 꼭 풀어와. 알겠죠? 홀수 풀으면 되고 일단은 아직은 문항수 별로 없으니까 다 풀어봅시다. 알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자습실 여러분 원래 하던 3층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복습부터 꼭 하시고. 알겠죠? 필기하세요. 필기. 요거 사이즈가 필기하세요.